요즘 우리나라 청소년들 사이에 자해라는 낯선 행동이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낯선 행동을 하는가? 이것에 대한 이해가 우선일 텐데요. 드라이커스는 1930년대에 낯선 행동의 단계적인 4개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심 끌기입니다. 관심을 받고 싶어서라는 것이죠. 지금 학생들의 자해 행동도 관심을 끌고자 하는 부모님의 관심 혹은 친구들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은 파워 시킹, 센 척하기. 난 이런 행동도 할 수 있어. 난 강한 존재야.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자해 행동의 목적에는 이런 일을 위해서 하는 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실패한 경우에 학생들은 공격을 합니다. 이게 보복을 한다, 안갚음을 한다는 뜻인데, 부모에게 이제 저항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자기 몸에 대해서 공격을 해서 그것이 어떤 일정한 위협의 수준에 이르도록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목적이 거기도 실패하면 자해를 우리가 곰곰이 유의해서 보고 예방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이 4가지에 있습니다. 4번째에 있습니다. 4번째는 바로 도피입니다. 학생들이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즉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자해의 목적이 다양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를 어떻게든 이해해주고 예방해주고 대화해주고 해야 할 텐데요. 우선 어쨌든 이 4가지 목적의 저변에는 관심을 끌고자 혹은 센 척하고자 혹은 안갚음하고자 혹은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것을 그 배경은 뭐냐? 그건 우울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낯선 행동, 자해라는 행동을 치유하는 방법은 뭐냐? 역시 드라이커스가 거기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드라이커스는 우울감을 해소시키는, 우울감을 축소시키거나 혹은 버리는 2가지 감정으로 소속감과 자존감을 들었습니다. 이 2가지가 아이들에게 충족이 되면 애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남대 석좌 교수, 정신보건 전문의 석좌 교수 김무석 교수도 정신보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에서 무엇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고 무엇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가라는 강연, 40분짜리 강연에서 3글자, 자존감을 꼽았습니다. 자존감이 있으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와도 이렇게 신경정신과적 분석과도 교육학적인 분석과도 맞아 떨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결국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은, 가정에서 해야 될 일, 또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 같이 소속감과 자존감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도 아이가 이 가정이 바로 나의 가정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해주셔야 하고요. 또 자존감을 키워주셔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아이의 소속감과 자존감을 향상시켜 주셔야 하는데요. 우선 학급 운영에서 소속감과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은 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1인 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이력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어떤 역할을 맡음으로써 공동체인 그 학급에 기여를 하도록 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1인 이력은 반드시 이 본인의 희망, 본인의 적성, 본인의 특기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이 학급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제 1인 이력의 가장 큰 의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료 멘토링도 의미가 있고요. 서로 멘토링은 너도 우리 클래스 학급에 소속되어 있고 누군가는 누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 근데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공부일 필요만은 없습니다. 줄넘기 전문가가 돼서 줄넘기 멘토가 될 수도 있고 제기차기의 멘토가 될 수도 있고 힙합의 멘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존감을 이렇게 살려주셔야 한다. 또 수업도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이 우리 한국과도 같은 그 우울이 많이 퍼져 있는 상태에서는 수업에서도 어떻게든 아이들의 소속감과 자존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저는 직접적인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를, 거기서 아주 중요한 건 수행평가를 획일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어떤 교과서에 어떤 학습 목표가 있으면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각자의 스타일, 그리고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학습을 하게 하는 겁니다. 신체가 뛰어난 학생은 가령 exercise, 운동이라는 단어도 본인이 몸으로 직접 표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는 가장 학습이 잘 일어나고, 또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는 그림을 그리도록 하고, 손끝이 제 아이들은 뭐 종이접기를 하게 한다든지 이와 같이 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그 체험한 것을 어떤 식으로든 공유해서 사진을 찍어서 공유하든 동영상을 찍어서 공유하든 그것을 공유함으로써 동료들의 학습에 기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올린 학생들에게는 소속감과 자존감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고 이것이 학습의 향상이 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친구가 수행을 한 결과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학습행위, 자연스러운 노출, 자연스러운 학습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또다시 학생 자해라는 낯선 행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혹은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학업 중단, 이런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키워드, 또 소속감과 자존감, 이 부분을 잘 살폈으면 합니다. 공교롭게도 우울감이 이응이응감입니다. 그리고 소속감은 시옷시옷감, 바로 앞이죠. 자존감은 지읒지읒감. 그래서 이응이응감을 앞에 시옷시옷감과 지읒지읒감이 녹여 없애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 우리 교사들에게 주어진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